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성희주 기자입니다. 2월 28일 토요일입니다. 광주의 경제부동산 아파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더라고요. 이제 한 여름 그 정도의 날씨가 접어든 것 같은데 지역주택조합 첫 소식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독자님 중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추진위 단계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사인, 계약. 이 사업이 상당히 좀 힘든 사업인데 이재명 대통령 이 지역주택조합에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오늘 들었던 내용들 좀 정리를 해서 함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독자님 사연. 이분은 이제 지역주택조합 이 조합원은 아닌데 어떤 현상이 있냐? 최근 들은 사연이에요. 광주 남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광주도 지역주택조합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조합이 만들어진 곳만 전국에서 한 130개, 140개 조합이 이제 형성된 곳만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조합 전 단계죠. 이런 것들 합치면 진짜 한 수백여 개. 진짜 광주도 곳곳마다 오래된 구도심 보면 대부분 지역주택조합 이런 현수막 추진위 구성 또 이게 됐다가 안 됐다가 중간에 자초되고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까지 못 가고 중간에 이제 빠그라드는 이런 상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이 조합원들이 이제 투자를 하죠. 땅을 모아서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성공하면은 말대로 아주 값싼 집, 절반 주택, 절반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사업으로 다가왔었는데 이것도 이제 옛날 이야기죠.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이 땅값이 굉장히 지금 광주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 토지 매입비, 이 자체 원가 자체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 그 빈틈을 노려서 이 업무 대행사 또 관련된 사업들이 이 법의 이제 악법들,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든가 주거 및 도시환경 정비법 이런 사업들이 진짜 양날의 검 같아요. 이렇게 보는 거 아주 정말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법들이 있어서 법의 테두리를 좀 벗어나는 그런 이제 사례들 많습니다. 이제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돈을 모아놓고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정작 땅을 다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95% 토지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알박기 넘어서 이 인식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땅을 늦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은 조합 입장에서 굉장히 사업이 힘들어집니다. 또 그 중간에 이 생선 가게를 고향에게 맡겨놓는다는 말처럼 이제 다른 마음을 품게 되죠. 이 돈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용역 수수료 빼주고 하고 마케팅 비용 쓰고 하다 보면 남는 게 없어서 결국 파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게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건들이 광주만 해도 여러 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심지어는 이 사업이 자초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못 자라서 일가족들까지 이 목숨을 끊게 되는 극단적인 이 안타까운 현상까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돌이켜보면 집이라는 게 뭔데? 내가 의식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택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부분 형태가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하나 들어가려고 서민들 입장에서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조금 싼 집에 좋게 좀 들어가려고 이 피땀 흘려 모은 돈들, 이 돈들 수천에 수억을 또 집어넣는데 이 돈들이 통째로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 근데 결국은 계약을 쓴 당사자가 납니다. 내가 계약을 쓰는 거죠. 썼는데 사업자가 되는 거죠. 내가 사장님이 되니까 잘 되면은 이 말대로 절반 가격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안 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크는 상황. 이 추가 분담금 이 언제 어떻게 계속 나오게 되는 말대로 진짜 이 괴로움에 힘들어지는 지치는 그런 사례들이 속속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광주의 한 주역주택조합 현장 사업들이 이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설립된 이 남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살고 있는 이 조합원은 아니죠. 아닌데 구독자님이 계속 집을 팔아라는 거죠. 집이 한 50평 정도 되는데 계속 팔아라고 지금 1년 6개월째 쫓아오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찾아오서 땅을 팔아라, 집을 팔아라, 좋은 조건 해주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설득이 됐어요. 알겠다, 이제 팔겠다, 이제 뭐 귀찮아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보통 계약서를 쓰잖아요. 예, 집을 파는 조건 계약서를 써. 근데 계약금은 계약서를 쓰는데 한 달 후에 준다는 거죠. 한 달 후에 계약서를 주고 잔금은 1년 2개월 후에 주겠다. 이게 이제 큰 틀의 요지입니다. 물론 중요한 계약 내용이라든가 꼼꼼한 것들은 좀 살펴볼 그 필요가 있겠죠.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오늘 이제 들었던 이야기는 그런 이제 그 걱정들, 불안감들 때문에 들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 부동산 계약을 하면 보통 이제 그 전체 금액의 한 10%가 계약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도금이 있거나 또 없을 수도 있고 잔금 이런 것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한 달에서 한 3개월 사이에 정리가 된단 말입니다. 뭐 집을 팔고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이렇게 돈이 오고 가고 계약서를 쓰고 인감증명서 통해서 인감증명 또 인감도장 찍고 이렇게 이제 상거래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상황. 근데 지주택 현장에서는 한 달 후에 돈을 주겠다. 계약서를 쓰는데 한 달 후에 주겠다. 예. 그리고 잔금은 1년 2개월 주겠다. 일단 시간이 길죠. 근데 이 사업을 좀 담보를 할 수 있겠어요? 이 사업 진짜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 광주에서 지역주택조합, 이 지방 부동산 또 지역주택조합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조합원 가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도 힘들고 이 집을 지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올리기까지 공사비 문제도 힘들죠. 짓고 나서 또 미분양 문제 때문에 또 힘들고 진짜 고비 이 가지밭길 어려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집을 팔려고 하는 분, 이 아쉬운 거는 이제 조합 측의 입장일 텐데 계약서는 굉장히 조합 유리하게 썼죠. 예. 근데 이걸 잘 모르시니까 계약을 거의 할 뻔하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도움 왔습니다. 계약금을 한 달 후에 준다.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되죠. 그 계약 내용이 어떻게 들어갈지 계약서 내용들도 꼼꼼히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제대로 좀 모르신 것 같더라고요. 잔금도 1년 2개월 후에 준다는데 이 조합 자체가 1년 후에 과연 살아 있을지 또 청산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여러 가지 이제 복병들이 많은 상황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물론 팔아라 사람 좋다 하는데 그 사람 좋은 게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사람이 이제 좋게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말로 이제 팩트, 내 중요한 재산인 집을 넘기는 건데 잔금 계약서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내가 사인해주고 인감증명서 주고 인감도장까지 찍어서 해줘야 되냐. 토지 확보율도 얼마인지도 몰라요. 남구청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시작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율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죠. 땅을 잘 안 팔고 거래도 안 되고 돈들이 없습니다. 또 PF 대출 이런 것들도 지금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지금 일단 광주는 아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악성 미분양 공급도 많았었고 이 분양가 문제 너무 비싸잖아요. 6억 7억 이 시간 길어지고 토지 확보에 돈 많이 주고 공사비 올라가고 기간 넘어지면 당연히 추가 분담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이 조합원이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사례들도 나오는데 이 지역주택 조합은 한번 사인을 하면 이제 나오기도 힘들어요. 나오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앓이 이 고통을 호소하신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 서희 스타일스발 지역주택조합 전면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 문제가 많았던 지역주택조합 이재명 대통령이 칼을 말대로 뽑아 들고 나온 건데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실태 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 선거 기간 내내 전국을 돌아봤더니 지역주택조합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철퇴를 내리겠다. 일단 배임 횡령 협의가 들어가면 수사를 의뢰를 하겠다.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는 고발 조치하겠다. 지금 서슬이 퍼렇죠. 금융권에서도 PF 대출 그난해도 안 해줬는데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눈을 시퍼렇게 떠놓고 전국의 현장을 감시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 대출 자체가 아주 보수적으로 될 것 같다. 이 사업은 지역주택조합이 힘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된 민원 들었을 때 뭐 해당 건설사 너무 잘하고 있다. 전국 온 동네가 지주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정 건설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서희 스타일스 우리 지역에도 익숙한 이 건설사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래서 지주택 비리를 방지하고 아예 없애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이 사업하는 입장에서 지금 지주택 현장 말씀했잖아요. 한 135개가 조합이 만들어졌고 추진이 단계 또 기초 단계에서 업무 대행사들이 움직임까지 하면 현재 수백여 곳이 지금 이렇게 기생충처럼 이 대한민국 곳곳에
지역주택조합 이름으로 서민들의 등골을 빨아먹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주택 같은 경우도 취지 자체는 좋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시대에 안 맞는 사업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성공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 성공률이 한 17% 보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거의 지금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보다 더 낮다라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운영 비리가 많습니다. 횡령과 뇌물의 온상, 또 사기도 많습니다. 강력범죄. 실제로 광주 곳곳에서도 사기 혐의로 고소 고발을 들어갔지만 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어떻게 좀 환원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 이 사업은 진짜 없어져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지만 이 지역주택조합 지금은 원수에게 보내라 지역주택조합이다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땅을 사고 직접 건축을 해서 주택을 개발하는 방식인데 지금 이게 이제 갈수록 힘들어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 투자하셨던 이 시민들의 돈들이 묶여 버리죠. 또 대출까지 받게 되는 상황 나와서 다른 데 돈을 쓸 돈이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피폐해지고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지역주택조합 법률이 애매모호하고 빈틈이 많은 부분은 손을 보게 될 것 같고요. 또 입법을 또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다 이 강력한 여당 시스템 구축됐잖아요. 법도 바꾸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아마 철퇴가 좀 내려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진행 중인 그 옥석 구분이 좀 돼야 될 것 같다. 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아야겠다. 이 정부의 이 칼을 뽑은 거 뭐라도 하나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 문제 앞으로 이제 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또 정리해서 소개를 하도록. 또 이제 부동산 문제인데 이제 좀 수도권에 좀 국한된 건데 전체 흐름을 보면 우리 광주에서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고강도 대출 조이기. 아마 이제 아파트 사신 분들은 대출이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내 자가로 집을 사시는 분들 대부분 다 빚 있지 않으세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지금처럼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대출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 이 금리가 높았던 시기 또 대출 많으면 힘겨운 상황들. 은행 돈 갚다 보니까 내가 돈 없으니까 안 사 먹고 안 쓰게 되는 거죠. 자영업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거 아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가열, 특히 수도권, 서울 아주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을 뽑아 들었다. 이 지주택 못지않게 부동산 오른 거로 잡기 위해서 이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데 이 금융 쪽으로 핀셋 정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 세금 규제라든가 공급 확대 요거는 지금 일단 빼놓고 금융 쪽 대출만 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학습 효과 이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다른 규제는 하지 않고 이 금융 쪽만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일단 1,800억, 800조 빚이 너무 많긴 합니다. 이 1,800조의 가계부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거 좀 작겠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의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6억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갭 투자를 막겠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겠다.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좀 영끌을 통한 고가 주택 하는 방법들을 사실상 금지하겠다. 원천 봉쇄하겠다.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매, 금융권 자금 이런 것들만 가능하게 하겠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 이거는 쓰지 않겠다. 근데 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역하고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건지. 현재는 수도권 상황이거든요. 1가구 1주택, 2주택, 집이 두 채 있는 사람들은 이제 힘들게 만들겠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이제 똘똘한 한 채, 뭐 예전처럼 이제 좋은 집으로 또 이렇게 몰빵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2030 무주택자, 청년 서민층, 집을 또 아예 못 사게 되는 주거 사다리가 흔들거릴 수 있는 그런 염려들도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도권 집값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 지역과의 격차, 이 광주와의 격차는 서로 이제 온탕과 냉탕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광주 내에서도 양극화, 지금 거의 중간 사다리가 없어진 것 같고 그냥 무조건 양극화
양극화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이제 베이비붐 세대 인구들의 이제 은퇴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골프, 여러분들 골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골프 안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골프가 처음 이제 시작한 건 한 10여 년 전, 이제 그때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했는데, 저하고는 그렇게 좀 잘 맞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뭐 재미도 없고, 또 일적으로, 업무적으로 이렇게 좀 따라가서 여러 번 이제 골프를 치기는 했지만, 또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또 그렇게 재밌지가 않습니다. 저는 좀 달리고, 땀 흘리고, 축구하고, 뛰어다니고, 막 이런 게 좀 좋아하는데, 좀 그런 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골프 안 친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또 신간 편하고 마음 좋아요. 그래서 골프 그렇게 이제 막 그렇게 하진 않는데, 이제 요즘 이제 은퇴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소득 수준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나이 든 세대 분들은 이제 골프는 부담스러워서 이 파크 골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파크 골프.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 파크 골프 붐이 엄청나게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노년층, 중년층, 우리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파크 골프가 하나 이제 문화로 정착을 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 경기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많이 쏠리는데 경기장은 제한적, 수요와 공급이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자체들은 이제 뭐 둔치라든가 빈 공간에 이제 문화체육시설로 파크 골프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운동도 하고 또 사교의 모임도 되고 또 관광, 또 단체 버스로 곳곳 돌아가면서 여기서 이제 운동 즐기고 또 이제 관광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경기가 좀 살아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파크 골프, 이게 이제 그 인기를 넘어서 이제 스크린 골프, 파크 골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예. 이 시장이 이렇게 또 형성되고 있고 골프 문화들도 이렇게 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버드 타켓 골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일본에서 들어온 건데 국내에 딱 한 곳 있어요. 순천에 이 체육 교사 출신의 이 교장 선생님이 생활체육이고 보급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버드 타켓 골프라는 이 골프 운동을 국내에 이제 처음으로 들여다놓고 순천의 그 경기장을 이 테스트 베드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들이 앞으로 이제 일본에서는 30년 전부터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인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파크 골프 다음은 버드 타겟 골프다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흐름들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측면에서는 도심권의 인근 야산이라든가 유휴지를 생활체육시설, 청소년 시설로 용도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직접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저께 가서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거 좀 만들어 놓으면 왔다 갔다 운동도 될 것 같고 사교도 될 것 같고 일단은 돈이 크게 안 듭니다. 예. 그리고 이거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보급하고 사업화까지 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지금 초기 단계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도 있겠죠. 이 법적인, 행정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잘만 풀어서 가면은 새로운 또 생활, 체육, 요가 문화 또 경제적인 새로운 한 가지 형태가 또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셔라. 예, 골프인데 버드 타겟 공 띄워서 갑니다. 배드민턴 공 같기도 하고 아무튼 기존 골프채로 탁 쳐서 우산 이렇게 받쳐놓은 곳에 넣는 건데 아주 저는 재밌게 치고 왔습니다. 그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만나시죠. 저는 광주가 고향이고요. 예.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했고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교장으로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2011년도에 14년 전에 제가 전원주택 설립할 때 초창기 멤버로 들어와 가지고 살고 있는데, 올해 초에 우리 마을 사람들도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파크 골프를 한번 해보면 어쩌겠냐 그런 의견이 나와서 알아보니까 워낙 동호인 숫자가 많다 보니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해준 요일과 시간에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제약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 마을 공간 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을 생각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래전에 봐왔던 이 타겟보드 골프를 도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종목이 일본에서는 5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을 창안한 사람이 골프 애호가인데 1960년대만 해도
골프 연습장이 일본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손쉽게 골프 연습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이제 비거리를 짧게 하고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공을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 보급하고 있는 거고,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2011년도에 김천 사회복지관의 관장이 일본 여행 갔다 와가지고 타겟보드 골프 강습을 한다고 하는데, 주차장에서 그냥 홀 하나 놓고 그냥 넣는 어프로치 연습 정도 수준이고, 이렇게 적지만 경기장이 설치된 것은 우리나라 최초고,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한 우리나라 소개를 제가 2006년도에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최초로 제가 이 종목 소개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공이 개발되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적용은 못하고 있다. 이제 최근에 공이 생산이 되고 그래서 적용을 한 거죠. 일단 저희 마을 경기장을 제가 설명드리면, 저기 팔각정 거기가 일본 티그라운드예요. 네네. 거기서 쳐가지고 파란색 콘을 따라서 저기 파란색 우산에 집어넣는 게 일본어. 이게 51m 좀 긴 거리, 여기선 긴 거리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바로 위에 깃발에서 2번 홀이 빨간색을 따라서 빨간색 우산에 넣는 게 2번 홀.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티그라운드에서 연두색을 따라서 저쪽 빨간색하고 검정색이 혼합된 우산, 그게 3번 홀. 그 다음에 4번 홀은 그 나무 뒤에 보면 깃발 하나 또 있죠. 거기서 티샷. 거기서 노란색을 따라서 와가지고 분홍색 우산에 집어넣는 게 4번 홀이에요. 그 다음에 5번 홀은 저기 깃발, 가운데 있는 깃발 거기에서 여기 홀로 치는데 홀인원 코스로 실제로 홀인원 사람 있는가? 있어요. 2명 나와. 홀인원 패드 하나 만들어놔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골프하고 규칙이나 용어는 똑같이 다 적용을 그대로 하는데, 다만 홀이 지하에 묻힌 것을 지상으로 올려놨던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좀 손쉽게 하기 위해서 이 그물 안에 넣는 게 어드밴티지 홀이에요. 이게 직경이 110cm. 그 다음 밑에 또 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세컨드 홀. 그러면 이제 어드밴티지 홀에 넣으려다가 너무 근접해서 뛰어 올리기가 어렵다 그러면 세컨드 홀에 넣으면 1벌타만 추가돼요. 1벌타만. 그 다음에 좀 거리가 있더라도 어드밴티지 홀에 넣으려고 하다 자꾸만 타수만 늘어나는 것을 그냥 단기간에 끝내겠다 하면 세컨드 홀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0cm 높이가 규칙이에요. 네. 이게 110cm, 아래쪽 세컨드 홀이 직경이 86cm. 네. 나머지는 골프 규칙이 없어요. 근데 우산 천이 아니고 우산 형태로 접이식으로 그물로 씌우는 간이홀이 있어요. 휴대용. 그 다음에 이제 공식 홀은 철제로 만들어서 고정하고 이동하지 않고 갖고 이동하는 접이식 홀이 있는데, 그물 작업이 참 어려워서 그냥 우리는 그 우산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규칙 중에 하나가 이 휴대용 매트를 반드시 가지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티샷을 하고 떨어지면은 홀이 저기다 뭐 홀로부터 먼 쪽에 공에다 딱 일치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공 끝을 또 매트 끝에 일치를 시키고 치고, 그 다음 또 떨어지면 들고 가서 홀에서 먼 쪽에 일치를 시켜가지고, 공이 이렇게 있으면 홀에서 먼 쪽에다 일치를 시킨 다음에 공을 이렇게 놓고, 그 규칙이 1인 1 휴대용 매트를 반드시 가지고 다 경사지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앞으로 북쪽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을까요? 그래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장비 생산업체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홍보 효과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인구가 늘어난 것인데, 아마 이제 조금 더 파크골프에서 진전된 기능을 가지고 경기를 해보겠다 그런다 그러면은
아마 타겟 버드 골프가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피칭은 샌드만 내요. 피칭 이 퍼트요? 아니야. 샌드. 이렇게 S 쓰고 P 써진 거. 이렇게 오고 S하고 P 써진 거. S하고 P. 저기 좀. 쉽게 안 수도 있어요. 근데 뭐야 이거? 잔디보 하려고 그러고 잔디보 하려고. 규칙은 매트 위에서만 하게 돼 있어요. 아, 규칙을 아니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산에다 만들면은 네. 그냥 해도 어! 세게 가구나. 오, 잘 치시네. 오! 우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아까 그랬잖아. 저 밑에 가면은 벌타라고 이렇게 하나 더 먹고. 이렇게. 찌르서 가까이 있는 것은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래가지고 스윙 궤적이 이렇게 그리도. 어떻게든 예. 둥그런 부분이 예. 아래 세컨드 홀의 라인 선상에서 2분의 1 이상이 안으로 들어가요. 이 안에 이제 못 들어가면은 여기 안에서 1벌타 하고 이제 경기가 예, 종료되는 그렇죠. 거네요. 띄워야죠. 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이스. 이게 쉽지 않으면 저 밑에 화분 놔뒀죠. 네. 그 화분에다가 돌을 넣어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 다음에 그 화분 위에 얹어서 홀은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우산이네요 꼭 이게 이렇게 진짜. 제작하지 않더라도. 우산 진짜 우산 진짜 우산이네. 예, 진짜 우산이에요.